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볼 띠별 운세 양띠가 되겠습니다. 양띠는 해묘 및 사막 그룹의 마지막 띠가 되죠. 돼지띠와 토끼띠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했고, 오늘은 그 해묘 및 사막 그룹의 마지막인 양띠, 전체적인 월 운세는 구성학이랑 항목으로 다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루하루 일진 운은 그 명리학으로 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운세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양띠들의 기본 정보 정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이고요. 양띠에 대해서 기본 정보와 또 양띠의 기본적인 어떤 품성, 성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그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방향은 남서쪽이고, 계절은 양력 7월, 음력 6월로 한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만물이 성숙하여 독특한 기운이 있고요. 음양상으로는 음의 기운입니다. 오행으로는 토의 에너지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그 양띠생은 당사주 12성, 천역성의 별로 활동, 떠돌아 다님의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재물 또 공명을 얻어 자수성가할 그런 그 천명의 운세입니다. 네, 양띠 운세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살펴봐 드렸고요. 양띠 운세에 대해서 구성으로 살펴보는 월운 운세에 앞서서 먼저 구성화 학문에서 가장 그 근본 기본이 되고 여러분이 알아주실 때 기본 개념인 본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성이 1, 2, 3, 4, 5, 6, 7, 8, 9 9개의 성, 9개의 별이 있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어느 연도에 따라서 이 구성의 어떤 그 구성수를 여러분들께서 배정받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사주팔자와 같은 그런 식으로 다 여러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구성학은 이 본명성과 본명궁으로서 본명성이 본명궁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운을 살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역이라는 그 동양 역학에서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그런 그 개념과 함께 논리적인 부분과 때로는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역시 명리학과 함께 굉장한 대단한 그 동양의 학문 중에 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명성을 구하는 계산 방법이 되겠는데요. 1951년생 같은 경우는 1900년도는 일단은 다 제하시고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뒤에 숫자 연도만 먼저 더하시면 되십니다. 51년생은 5 플러스 1은 6이 되시고요. 이 나온 6을 10에서 빼시게 되면 4가 나오는데요. 이 4가 본인의 본명성이 되십니다. 1951년생은 4가 본명성이 되시고요. 1964년생은 뒤에 숫자 2개 6하고 4를 더하게 되면 6 플러스 4는 10이 되고요. 이 10은 1 플러스 0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을 빼면 9가 본명성이 되시고요. 1977년생이신 분들은 뒤에 숫자 2, 7 플러스 7은 14가 되고요. 또 14는 하나의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1 더하기 4는 5가 되고, 10에서 5를 빼니까 5가 본명성이 됩니다. 이런 그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본명성이 정해지게 되면 또 본명궁이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본궁이 정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이신 분들은 여기 손궁이 되고요. 또 9이신 분들은 여기 리궁이 되고, 5이신 분들은 요 중궁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본궁이 되는데요. 이런 그 본명성과 본명궁을 이제 이해하신 상황에서 7월달 월 운세 이제 살펴봐 드릴 텐데요. 그리고 본명성 계산하는 거 약간 좀 나 아직 저기 하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는 그 숫자 1, 2, 3, 4, 5, 6, 7, 8, 9 본명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명성 밑에 있는 그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위에 있는 그 숫자가 자기의 본명성이 되는 거고요. 35년생, 44년생, 53년생 9살 터오르다가 본명성은 같다는 거,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다는 거,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같은 그 본명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 준비한 월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년 정미월 그 우리 양띠분들 7월달 월운세, 이민년 연명성은 5고요. 7월 월명성은 6입니다. 6이라는 월명성으로다 먼저 구성 포국을 좀 해놨고요. 구성 포국 속에서 이제 그 각 본명성들이 어느 그 궁으로다 옮겨가면서 월운을 펼쳐가는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6 본명성이신 분들 개미년생이시고 정미년생이십니다. 같은 그 운의 흐름을 좀 타시게 될 텐데요. 본명성이 간 그 국은 중궁이 됩니다. 건궁에서 중궁으로 다 가셨고요. 중궁으로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답답함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그 큰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육본명성이신 분들은 네, 한 달 자체 7월달 정멸이 좀 답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자기의 본궁 자리에 들어온 이 7태공이 암을 맞았는데요. 이 7적 금성이 이 암갑살과 함께 본인 궁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답답함과 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 본명성이신 분들은 한 달 정멸을 조금 최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일을 크게 추진하거나 벌리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안정을 유지하시고 이래 소극적으로다가 대처하시는 그런 한 달. 그래서 보수적으로다가 준비 노력하고 그런 거 다 한 달로 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는 것이 구성학적인 운의 흐름을 볼 때는 그러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명성 구이신 분들입니다. 신민년생, 을민년생이신 분들은 본궁이 자기 자리가 이 리궁에서 간궁으로 다 가셨는데요. 이 간궁은 변화의 궁입니다. 변화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역시 여기서 파산을 맞습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 파산을 맞는다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 옳고 그름 아니면 뭐 생가사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의 파산을 맞는다는 건 좋은 쪽의 방향보다는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온 궁 자기한테는 이 일백수성 그래서 이 간궁의 어떤 의미를 달고 왔는데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고난의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둠의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본명성이신 분들 역시도 7월달 한 달은 전체적으로다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실 것 같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척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성 3, 기민년생이십니다. 1979년 44세 되신 분들인데 이 3인 자기의 본궁에서 진궁이었는데 진궁에서 본궁에서 2궁 곤궁으로 갔습니다. 이 곤궁으로다가 3인신 분들이 갔는데 이 곤궁으로 가는 자기의 어떤 운을 보게 되면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자리는 어떤 시작하고 계획하고 희망 출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준비와 노력을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충분히 준비되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 계획된 것들이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두 궁에 역시 안검살이라든지 파살이라든지 어떤 흉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명성 3이신 1979년생 분들께서는 7월달 한 달은 자기가 나름대로 했던 일들 준비했던 게 있으면 실제로도 하셔도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성화로 풀어보는 7월 월운세 전체적으로 너무 조그만 운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맹신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리적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학문적인 나름대로의 운을 살펴봐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만 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성하고다 월운을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일진 운세는 명료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저에게 응원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네, 7월 양띠 한 달 30일간의 일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략적인 의미에서 하분, 추운, 형운, 파운, 해운 이렇게 5가지 운이 들어오는 그 날짜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하분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16일과 28일이 하분이 들어오는 날이 되고요. 경호일, 이모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운이 들어오는 때는 합이라는 것은 일단 역할이 정지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합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 정지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할이 정지되게 되면 일단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운의 흐름이고요. 다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지금 오고 있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쭉쭉 이어나가는 거 합으로 딱 묶어서 일단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길 운으로서 발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운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입장 상황에 어떠냐에 따라서
기운의 날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는 하루보다 묶이면 좀 답답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또 새로운 어떤 그 화해라든지 협력의 그런 그 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군 일은 16일과 28일이 될 거고요. 이제 추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11일, 그 다음에 23일, 8월 4일, 요때는 이제 을축, 정축, 기축 이렇게 해서 충운이 들어옵니다. 미축, 충이라서 충미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지의 축이라는 그 글자를 만나면서 충운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분의 역할이 정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충은 역할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돌이라는 의미로서 뭔가 파괴되고 깨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의미로 다 불편한 그런 그 운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충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할이 활성화합니다. 좋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충돌로서 뭔가 역할이 활성화돼서 변수로다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충운이 여러분한테 기운으로 다가가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마찬가지로 화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상황으로 왔을 때 충돌로서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분리되거나 어떤 그 또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그 관계 속인데 충운이 들어오나 이럴 때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별을 맞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불리한 운에다가 충운이 여러분들께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충이 올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성 간의 관계 어떤 그 관계가 좋은 관계 일 경우에는 이런 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그런 거로 인해서 충돌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충돌인 건 일단은 열린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합운과 충운은 어떻게 보면 합운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운을 살펴보는 것은 좋고 나쁨으로다가 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에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내 상황과 그 운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게 살펴서 내가 좀 좋을 때는 최대한 그 운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데서 운의 어떤 개운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형과 이제 파운이 되겠는데요. 8일과 20일과 1일이 형과 파운이 같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임술일, 갑술일, 병술일이 될 텐데요. 형이라는 것도 아주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파운 역시도 부정적인 파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다가 그 글자의 어떤 자의의 뜻의 의미만 담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파라는 것은 파괴된다는 것은 새로움을 뜻하는 다시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술이라는 거는 진술충미, 그래서 묘지 파운이 되는데요. 이런 그 파운에는 새롭게 어떻게 새로운 변신, 전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운이기도 하고요. 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새롭게 그 형으로서 새롭게 내가 교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길한 운으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그 부정의 운의 모습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수름이 형하고 있고 인사형 또 자묘형 있는데 이 축수름이 형 같은 경우는 어떤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사운동에서 시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구설시비 이런 언행과 행동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하루는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형과 파운이 들어와 있는 이런 그 8일, 20일, 1일은 어떤 그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때도 잘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서 자기 본인한테 맞게끔 잘 개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해운이 될 텐데요. 이 해운이 조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운은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좀 불편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합평충 파의 5가지 일진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롭다, 해를 끼친다 이런 그 의미, 이것이 가장 그 조금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일 갑자일, 병자일, 무자일이 되는 10일, 20일, 3일 이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각별히 좀 조심하는 그런 그 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답답한 날에 운의 그 하루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에너지 기운이 뭔가 그 묶여버리면서
내가 어떤 에너지 기운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일진운세 전체적으로 합운, 충운, 형파운, 그리고 해운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해묘의 사막 그룹, 띠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전부터 우리가 4살 터울은 뭐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신세대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그만큼 이 4살 터울이라는 것이 바로 띠 그룹인데요. 하루를 보게 되면 아침, 낮, 저녁, 밤이라는 그렇게 이제 구조가 있고요. 그런 흐름이 있고 1년으로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계절 속에서 1년이 돌아가게 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룹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봄에 또 하루로 보게 되면 아침의 기운은 해묘미 그룹이 있고요. 낮의 기운, 또 여름의 기운은 인호수 그룹이 있고 또 가을이면서 또 이제 저녁의 기운은 살축 그룹이 있고 또 밤이면서 휴식을 하는 그런 겨울의 에너지 기운은 신자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어떤 띠 그룹이 있는데요. 해묘미 그룹이 일단 중심 그룹으로서 해묘미 12신사는 지살, 장소사, 화개살, 지장화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해묘미 그룹이 나의 어떤 밑에 그룹인 신자진 그룹을 만나게 되면 뭔가 도움을 주거나 뭔가 좀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거나 마음적 심적인 그런 기운도 들게 되고요. 또 해묘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윗그룹인 좀 이제 인호수를 막루천 그룹을 만나게 되면 그런 띠를 만나게 되게 되면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띠 간의 운세의 어떤 흐름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양띠 전체적으로 해묘미 띠 그룹들의 한 달 동안 어느 날에 어떤 그룹별 간의 관계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9일날 13, 또 17일, 21일, 25일, 29일, 8월 2일, 8월 6일은 지장화 그룹인 자기 어떤 중심 그룹, 자기 띠들, 쉽게 얘기해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같은 날, 요런 지장화 그룹이면서 같은 띠 삼합이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 그래서 이런 날은 세 해묘미 띠들은 가장 좋은 본인들과 어떻게 보면 동료애가 굉장히 발현되고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 힘이 뿜뿜하는 그런 날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자기 밑에 하위 그룹, 밑에 어떤 후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변반 그룹입니다. 이 거변반 그룹은 띠로 보게 되면 신자진 띠가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 쥐띠, 용띠가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원숭이, 쥐, 용띠가 되고 11신살로 보게 되면 겁살, 연살, 반한살 이런 에너지 기운과 함께 이때는 뭔가 양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를 만난다든지 또 쥐띠를 만난다든지 용띠를 만나게 되면 뭔가 좀 도움을 좀 주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이뻐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아랫그룹 뭔가 보살피는 그런 에너지 기운,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또 본인 양띠 같은 경우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만약 띠로다 살펴보게 되면 막류천 그룹이 될 텐데요. 이 막류천 그룹한테는 우리 이제 양띠 같은 경우는 양띠께서 예를 들어서 범띠라든지 또 아니면 말띠라든지 개띠 이러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예를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관계가 도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띠가 인호수 띠가 됩니다.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한테는 우리 양띠한테는 굉장히 선배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한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띠니까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딱 12신살로 보게 되면 망신살, 천살, 육해살이라는 그런 에너지 기운도 들어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속에서 이제 가장 양띠 분들께서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날을 살펴보게 되면 또 띠를 보게 되면 살축띠가 되겠는데요. 뱀띠라든지 또 닭띠라든지 또 소띠라든지 이렇게 살축띠 11신살이라고 보면 역마살, 제살, 월살이 들어오는 그런 날은 조금 여러분들 반대적인 에너지 기운도 있고 또 나하고는 좀 충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띠기도 하니까 조금은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소띠하고는
그런 띠 되신 분들하고 관계는 그날은 좀 조심스러운 7일날 이런 15일날 23일 이런 날 그런 띠들과의 관계는 좀 여러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좀 조심하고 또 언행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관계도를 잘 살피는 것도 하나의 그 전체를 띠를 보는 그룹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12신화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7월 한 달 전체 살펴보는 데서 의미 있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7월 양띠 운세, 나이별 운세 다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또 띠별 운세 다음에 또 새로운 띠로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